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가점제로 공급된 민영주택 당첨자는 총 9,261명으로 이 가운데 40대가 46%인 4,264명을 차지했습니다. 30대는 2,170명인 23.4%에 불과했고 이어 50대는 22.3%로 2,064명, 60대 이상은 7.3%로 677명이었습니다. 청약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20대 이하는 86명인 0.9%에 그쳤습니다. LH가 지난해 10만 3,171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데 이어 올해에도 10만 가구 규모의 공급을 이어가겠다고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LH는 지난해 생애 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국민, 영구, 행복주택 등 건설임대 3만 8,003가구, 매입임대 2만 3,685가구 등 총 10만 3,171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했습니다. 국토부는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전국 12개 아파트의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여 법규 위반 사항 32건을 적발해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측면 완충제 시공 미흡, 콘크리트 압축 강도 등에 대한 품질 시험 미실시, 품질 관리비 미계상 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입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잇따른 실패를 맛본 30대가 기존 주택 매입에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죠. 사실상 나이 순으로 점수가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30대가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운 구조였는데요. 게다가 추첨제, 신혼부부 특별 공급 등 30대의 당첨이 유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소득 제한 등 요건이 까다로워서 30대 청약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보시다가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해결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짧게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만들어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네, 부동산 올인원 이 시간 꽉 채워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고가주택과 그리고 다주택자들을 좀 타깃으로 한 여러 가지 규제들로 인해서 앞으로 시장 상황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서울 아파트 정말 매물은 늘어나고 집값은 떨어지게 될지 앞으로 시장 상황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지금 한국감정원이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33주 만에 지금 강남 3구에 이제 아파트 값이 0.01, 0.02 물론 이제 폭 자체는 이제 크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상승 국면으로 가다가 조정 국면으로 지금 들어갔다라는 게 또 중요한 이제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매도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고민이 많죠.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라든지 많은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정도의 던져야 되느냐 이런 매도 타이밍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자, 거꾸로 또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야, 그렇다면 지금 매물이 계속 없었었는데 매물이 좀 이렇게 늘어나고 집값 자체도 좀 떨어질까? 그렇다면 또 한 번의 좀 매수 타이밍이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매도자들 입장과 매수자들 입장은 항상 이렇게 반대다 보니까 그렇죠. 누구에겐 고민이 또 누구에게는 기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어떻게 좀 짜야 될지 이것들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5
15억 넘는 이제 고가 쪽이죠. 뭐 조정이 이제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엄청나게 규제책들이 좀 쏟아졌었죠. 자, 한국감정원에서 강남 3구 그러니까 서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강남, 송파 이런 강남 3구에 대해서 집값이 33주 만에 동반 하락 전환을 했다. 그러니까 강남 3구 쪽은 지금 뭐 약 보합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0.01, 0.02 어느 정도 조정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 전체 이제 아파트 값을 보자라고 하면 한 0.04에서 0.03% 그러니까 그래도 뭐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러니까 지금 강남 3구 쪽이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해서 서울 전체 이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조정폭 자체 그렇죠. 오름폭은 조금 이제 줄었지만 그래도 서울의 아파트 값은 계속 현재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가 또 그렇죠. 18주 연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뭐 0.09%니까 뭐 상승폭 자체도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좀 알 수 있는 것들은 어차피 지금 12.16 대책 자체가 그리고 뭐 홍남기 부총리도 아예 좀 뭐 속 시원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런 대책들이 15억이 넘는 고가 쪽에 좀 규제들이다. 더더구나 15억 넘는 것은 아예 대출 자체를 10원도 안 해주는 그렇죠.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15억 넘는 아파트들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 외에 15억 이하라든지 특히나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또 상대적으로 좀 풍선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어쨌든 서울 아파트 전체 가격은 아직까지도 계속 상승 중이고 더더구나 지금 이런 풍선 효과들이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방의 관계시도 우리가 늘 얘기하는 뭐 대전이나 대구나 이제 부산 이런 쪽들이 지금 또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서 좀 차별화 시장이 실제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주택자들 그렇죠. 특히나 강남 3구 쪽에 15억 이상의 고가 주택을 다주택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어쨌든 간에 지금 매도 타이밍을 언제 팔아야 되나 이런 뭐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일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3월 이후가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이제 소득 증빙 자료가 강화가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매수 쪽 얘기 아니냐? 아니죠. 실질적으로 매수자들이 뭔가 이제 사기가 조금 껄끄러워진다라고 할까요? 뭔가 매수하기가 좀 힘들어진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매도인들에게는 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팔려고 내놔도 매수자들이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사실 실질적으로 매매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매수자들의 상황이 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월 이후에 뭐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소득 증빙 자료를 특히나 뭐 국세청에서 또 어제 이제 발표를 했었죠.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지금 매도인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가 뭐 또 매도인들에게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공시가격이 이제 3월이 되면 이제 물론 예정 가격이긴 하지만 발표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4월에 확정이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3월에 예정 가격이 나오면은 내가 재산세가 얼마나 늘어날까?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죠. 이번에 뭐 종부세가 많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고 공시가격 자체가 특히나 15억 이상, 30억 이상에서는 많은 부분 이제 현실화되다 보니까 공시가격도 올라가고 또 종부세율 자체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뭐 내가 이제 계산기 가지고 두드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작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냈는데 올해는 한 2,000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 뭐 만약에 이렇다로 하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고민을 하겠죠. 얼마만큼 내가 이것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 더더구나 내가 매도를 고민할 때는 보유 기간에 대한 고민도 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앞으로 10년을 갖고 있을 텐데 10년 동안 보유를 하려면 내가 이 보유세 그러니까 종부세를 어느 정도 냈겠다. 자, 그러면 10년 앞으로까지 얼마나 이 집이 더 올라갈 것인지 이 부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가 이제 그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하고 내가 보유를 함으로써 내는 보유세에 대한 이것을 저울질을 해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이것이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죠. 그러니까 6월 1일자에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6월 1일 이전에 내가 그렇죠. 완전히 등기 이전을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뭐 6월 1일 딱 돼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런 15억 이상의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 나서도 잔금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뭐 한 2달, 3달까지도 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한 2월, 3월부터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가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는, 물론 10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해당이 되겠지만 이 부분도 지금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 12.16 대책에서 일종의 어떤 매물 잠김 때문에 좀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 어떤 전략 이런 것도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 좀 퇴로를 열어주는 뭐 당근책의 하나일 텐데요. 자 어쨌든 양도세 중과 6월 말까지 안 하겠다.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대로 혜택 주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다 보니까 자 이것을 혜택을 받는 게 맞을지 아니면 계속 보유하는 게 맞을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고민도 지금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좀 매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타이밍적으로 지금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매수자들 입장에서 좀 보자면은요. 자, 매물이 늘고 집값이 떨어진다면 절호의 기회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바로 현금 부자들이죠. 그렇죠? 자, 현금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 큰 의미가 없죠. 더더구나 내가 이미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대해서 뭐 소득 증명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죠. 자, 그러니까 정말 뭐 금매가 나온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사겠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8.2 대책하고 9.13 대책의 학습 효과가 되겠습니다. 계속 리플레이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뭐 8.2 대책하고 뭐 9.13 대책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 금매가 나왔을 때 사두셨던 분들이 엄청난 정말 시세 차익을 보는 이런 것들이 나타났죠. 뭐 가장 큰 게 이제 그 개포주공 1단지 같은 건데요. 자, 전용 56제곱미터가 그렇죠. 9.13 대책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2019년 1월에 거의 56제곱미터가 한 20억 7천 정도 했던 게 이곳이 나중에 계속 올라가서 결국은 30억 5천까지 그렇죠. 한 1년 안에 거의 10억 정도가 올라가는 집 한 채가 네. 이런 어떤 학습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금매가 나오면 내가 사겠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 뭐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5억 이상 시장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현금 부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다시 리플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갭 투자자들도 지금 뭐 이것을 기회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자, 강남 3구 중심으로 현재 지금 전세가가 급등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갭 투자라는 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요. 자, 매매가는 낮아지고 전세가는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죠. 갭 투자 금액 자체가 낮아지는 거죠. 만약에 20억짜리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전세가율이 한 50%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 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매매가가 낮아지고 전세가가 높아져서 전세가율이 만약에 60%까지 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내 돈이 지금 뭐 필요한 돈이 약 한 8억 정도만 있으면 되고 뭐 한 70%까지 올라간다라면 내 돈이 20억짜리 집 사는데 한 6억 정도만 있으면 되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갭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자, 이렇다면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오는 거 아니냐. 요렇게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더더구나 3040 실수요자들 아까 뭐 앵커 오프닝에도 잠깐 나왔지만 청약 아무리 해도 네, 가점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저금리 상황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3030 실수요자들은 만약에 지금 내가 원하는 집에 집값이 떨어지고 매물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자, 뭐 최근 뭐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대출 뭐 이런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저금리다 보니까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아니면 P2P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생각을 해서 저금리를 활용한 이런 뭐 지금 매수 쪽의 전략들을 지금 짜고 있는 이런 것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고가점자들 뭐 이분들한테도 지금 엄청난 기회들이 오고 있죠. 자, 뭐 한국감정원 청약 홈으로 지금 청약이 좀 이관되면서 거의 한 달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렇죠. 분양 물량이 좀 쌓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죠. 더더구나 지금 4월 말 분양가 상한제 뭐 유예기간 이제 종료가 되니까 그 전에 좀 분양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분양 일정 또 서두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월하고 지금 4월 이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2월하고 4월 이 사이에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8만 가구 정도가 그렇죠. 지금 이거 지난해 거의 한 2배 이상 정도. 그러니까 2월하고 4월 쪽에 엄청나게 지금 몰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또 이제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지금 뭐 많이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이 지금 뭐 마곡 지금 구단지 같은 경우라든지 뭐 둔촌 주공 같은 경우도 그렇죠. 또 여기에다가 뭐 과천이라든지 위례라든지 지금 성남 고등지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금 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런 쪽의 물량들도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2월, 4월 쪽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고가점자라면 무조건 한 번 정도는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 후폭풍도 나타나고 있는 이 시장 안에서 어떻게 그렇죠. 자, 매도 전략을 말씀드리면 자, 절세보다 중장기적인 잠재 가치에 집중하라. 제가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자, 제가 뭐 보통 세미나 끝나고 나서 개인적인 상담을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많이 후회하는 분들이 예전에 뭐 8.2 대책, 9.13 대책 이때 뭐 세금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던지셨던 분들이 오히려 후회하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뭐 물론 세금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미래가치, 잠재가치가 있다라면 뭐 저는 견딜 수 있으면 견뎌라. 버틸 수 있으면 버텨라. 이렇게 좀 매도 전략 쪽은 말씀을 드려주고 싶고요. 자, 매수 쪽은 어쨌든 대출하고 자금 조달 계획 이거 꼼꼼히 이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좀 금매가 나왔을 때 한 번 정도는 움직여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시장에서 좀 활동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청약 전략은 일단 고가점자들은 뭐 무조건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저가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 지금 공급 같은 경우 있죠. 또 하나가 평형대가 있다면 좀 저가점자는 좀 비인기 쪽의 평형대를 좀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요. 자, 핵심 지역에 못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지역을 대체할 만한 그 주변의 지역들, 좋은 지역들도 있거든요. 자, 요런 대체 지역들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무순위 추첨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꺼번에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순위 추첨 요런 부분까지 좀 노려서 어쨌든 청약 전략 쪽은 정말 적극적으로 올 한해 움직여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폭풍과 같은 부동산 규제들 속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좀 다른 입장을 좀 나눠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단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내 부동산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가치를 띠고 있는지 전문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규제로 인해서 대출이 어려운 만큼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그리고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받아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참석을 해보시죠.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서울 역세권 소액투자 실전 전략을 주제로 무료로 세미나가 진행된다고 하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바로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가 정보체크 시간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대표님께서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지역 주목하시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어느 지역 가볼까요? 자, 뭐 저는 늘 미래가치, 잠재가치를 얘기합니다. 자, 강남 3구에 내가 아파트 마련할 수 없다. 강남 3구에 빌딩 마련할 수 없다 그러면 바로 강남 3구 안에 조그만한 꼬마 주택이라도 하나 사라. 그래서 오늘 잠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미래 가치를 기대하고 잠실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유재성 대표님과 주목할 지역은요.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인데요. 9호선 석촌고분역 역세권에서 방 1개짜리 오피스텔 찾아주셨습니다. 가격은요. 약 2억 1,300만 원에서 2억 2,3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송파구 삼전동이니까요. 잠실권의 오피스텔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잠실권 오피스텔 입지와 호재 함께 부탁드릴까요? 자, 일단 뭐 강남 3구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뭐 지금 그렇죠. 뭐 강남 3구로 들어가는 사다리에 뭐 불을 질렀다 이러면서 다들 네, 뭐 안타까워하시는데 자,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뭐 그런 뭐 정말 뭐 20억, 30억 넘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힘들지만 그렇죠. 내가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소액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소형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남 3구면서 그러면서 잠실 그 안에서도 늘 제가 강조드리는 부동산의 황금 라인, 아무리 강남 3구의 잠실이라고 하더라도 지하철역에서 먼다든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정말 석촌 호수가 있는 그렇죠. 석촌 호수가 있으면 뭐 지금 서울시내에서 아무나 뭐 지나다녀도 다 보이는 그 잠실 제1롯데월드 가장 높은 빌딩이잖아요. 바로 우리 동네에 이런 가장 국내 최고 빌딩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9호선 라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촌 고분역에서 도보 4분 거리인데요. 제가 아무리 멀어도 도보 10분 이내로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도보 4분 이내면 정말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제기류 복합지구가 드디어 착공을 합니다. 엄청나게 뭐 많은 준비 기간이 있었죠. 2014년에 이제 이게 계획이 세워졌는데 드디어 이제 작년에 그렇죠. 현대 글로벌 빌센터가 뭐 그 건축 허가가 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엄청난 개발 호재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그 주변이 지금 개발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게 탄천하고 한강 쪽에 지금 거의 한 20만 평 정도의 엄청난 수변 생태공원이 생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까지 삼성동 쪽, 코엑스 쪽하고 잠실 쪽이 이 탄천을 통해서 이렇게 단절이 돼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국제기류 복합지구라는 것으로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것이 같은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좀 보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석촌 고분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석촌 호수, 롯데 업무타운, 지금 국내 최고층 빌딩 123층 555m죠. 자, 이 옆에 또 삼성의 그렇죠. 삼성 SDS 쌍둥이 빌딩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동네에 이렇게 높은 빌딩들 또 하나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쪽에. 지금 국제기류 복합지구 쪽에 그러니까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이 사이 그렇죠. 코엑스 바로 건너편에 현대 글로벌 빈센터라고 해서 현대자동차 본사 계열사 다 들어오는 또 하나의 국내 최고층 빌딩 555m 105층짜리 또 빌딩이 들어옵니다. 현대자동차 본사 계열사 다 들어오는 엄청난 거죠. 자, 여기에다가 또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라고 해서 지하로는 GTX A노선, GTX C노선, KTX 위례 신사선의 2호선 9호선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 야구장 30개 규모의 거대 지하 도시가 생기는 거고 또 잠실 종합 운동장 쪽으로는 그렇죠. 또 잠실 제2 코엑스라고 해서 현재 코엑스보다 훨씬 더 큰 규모가 또 들어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탄천 쪽 개발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미 뭐 잠실 쪽은 엘스 리센츠 트리온 파크리오인데 엄청나게 지금 고가 행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초고층 마천루들이 생기죠. 잠실 주공 5단지, 진주, 미성, 크로바, 장미, 우성 1, 2, 3차까지 다 모든 것들이 그렇죠. 다 개발이 됐을 때 이걸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송파 헬리오시티 또 지금 뭐 많이 그러니까 이 주변이요. 지금 예전에 생각하는 잠실이 아니에요. 이것이 다 완성이 되는 2021년, 2023년, 2025년 정도를 생각하면서 이 잠실의 잠재 가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두말할 필요 없이 강점이 정말 많은 잠실권에서 오피스텔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실권 이것도 모자라서 9호선 4분 거리라고 하셨어요. 이런 곳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전략을 한번 세워주실까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렇게 규제가 나오고 할 때는 그 규제를 넘어서는 엄청난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또 그 개발 호재들이 단순하게 뭐 이게 아니라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잠실 쪽에 롯데 업무타운하고 지금 국제기류 복합지구 쪽에 많은 마이스 산업단지 쪽에 젊은 일자리 그것도 고소득 일자리가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잠실의 미래 가치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강남 3구 안에 잠실 그것도 3종 일반 주거죠.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아니라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에는 토지 가치까지 굉장히 높은데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고, 자, 또 하나가 지금 이것이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 후분양. 실질적으로 강남 쪽에서 후분양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이미 다 신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햇볕은 잘 드는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은 다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또 좋겠고, 또 하나는 전세가라든지 월세가도 완전히 확정되어 있어서 내가 투자 금액을 산정하기에도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럼 과연 잠실권의 오피스텔 원룸으로 만나본다면 가격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소액 투자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뭐 정말 20억, 30억이면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 잠실의 꼬마 주택 하나라도 강남 3구 가지고 있는 건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2억 한 1,300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전세가가 약 한 1억 9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실 한복판에 내가 2,300만 원이라는 소액, 그것도 확정된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천만 원 초반대로 투자 가능한 송파구 삼전동에서 원룸 오피스텔도 만나봤고요. 무료 세미나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자,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는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의 실전 전략을 세워드리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예약 필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고 대표님과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이 시간 채워주신 유재성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고요. 유재성 대표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가져주신 이분 모셨어요. 오늘은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상황 속에서 정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지역 지금 주목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는 일단 뭐 저금리 시대 앞으로 전세가가 전세가의 상승 효과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은 초기 투자 비용 자체가 조금 다소 많이 들더라도 앞으로 전세가 선호도와 입지 자체가 상당히 더 좋은 곳이면서 그런 곳들이 더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전세 시장의 가격대들이 지금 예상하는 수준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전세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지역들 위주로 좀 저평가돼 있으면서도 주변에 상주하는 이런 업무 단지들이 상당히 또 많이 존재하면서 교통편 자체가 좋은 곳들, 그리고 다소 저평가돼 있는 그런 지역들, 제가 오늘 두 곳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대표적으로 서초구에서는 양재동, 자, 그리고 마포구의 상암동을 한번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전세가 상승을 예측해 보면서 두 지역을 선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김대진 이사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이네요.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까지 함께 지나는 디지털 미디어시티 역세권에서 오늘은 토론 구조의 다세대 주택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가격은요. 약 2억 9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저희 방송국이 위치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상암동 DMC역 근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미래 가치 어떤 부분에서 살펴볼지 일단 어떤 거 만나볼까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그래프를 보신다면 2020년도 1월 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좀 의외로 뭐 강남이나 뭐 강남 3구가 아닌 양천구가 좀 1위를 좀 차지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마포구가 그 뒤를 이으고 있습니다. 1월 아파트 상승률 조사에서 1, 2위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양천구와 마포구 지역인데 마포구는 일단적으로 자체 이런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상암동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이동인구가 상당히 또 많이 좀 밀집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상암동 그 중에서도 또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뭐 방송국, IT 업계 등등이 좀 존재하고 있는 상주 인구가 많이 근무지가 많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자리 수요가 상당히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천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학군의 2025년도 이후에 이제 정시 확대에 따른 양천구 목동 라인들의 재건축 이런 영향들을 좀 받아서 이쪽 라인들이 전세가가 조금 다소 받쳐주고 그 위쪽으로 라인으로 전세가가 상승률이 상당히 또 높기 때문에 양천구가 1위를 좀 차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마포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이럴 만한 그런 대규모 이런 호재들이 상당히 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뭐 그 아현뉴타운이라든지 이렇게 새롭게 자리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들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이런 30대, 40대 이런 30, 40 세대들이 가장 많이 또 투자를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30대 연령층의 구매 희망 지역이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지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가치가 상당히 또 높은 그런 또 버블이 어느 정도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와 실거주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 또한 마찬가지로 마포구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포구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암동을 굉장히 추천드리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일단 주변에 풍부한 수요층 자체가 일단 상당히 많이 받쳐주고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 자, 얼마만큼 있느냐. 주변에 뭐 직장인 제가 말씀드렸죠. 상암동 이외에도 뭐 사실 홍대 같은 경우에도 뭐 애경산업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마포구 지역으로 점점점 이게 대기업들이 점점 들어오고 있거든요. 입주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그만큼 마포구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또 어느 정도 좀 예상이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마포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수요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입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도 상당히 좋을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연대, 뭐 이대, 홍대, 서강대 그리고 뭐 숙명여대 등등도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5, 6개 정도의 대학교 학군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 수 있는 임대 수요도 상당히 더 풍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로망들 내부순환도로라든지 뭐 강변북로 그리고 올림픽도로 굉장히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 이동성 자체가 상당히 더 좋은 그런 편리한 것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또 가까운 곳에 굵직굵직한 이런 그 대규모 업무타운들이 보이실 겁니다. 뭐 마곡이라든지 뭐 여의도 그리고 뭐 용산, 종로 도심 쪽 라인들도 보실 텐데 이렇게 상암동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대규모 업무타운들과 가깝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또 뛰어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상암동 하면은 DMC역을 이용하는 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공항철도와 그리고 경의중앙선,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2026년도에는 서부광역철도까지도 들어설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비춰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증산 뉴타운이라든지 오른쪽 위치하고 있는 가재율 뉴타운 그리고 증산 뉴타운 아래쪽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뭐 성산 시형 아파트의 재건축 호재도 상당히 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삥 둘러서 점점점 이렇게 아파트화로 탈바꿈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주거 환경 자체가 상당히 깨끗해지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숲세권의 프리미엄 상당히 받을 수가 있겠죠. 뭐 난지공원, 하늘공원, 평화공원 등등 이렇게 주변에 삥 둘러서 여기서 표현되지 않은 공원들까지 포함한다면 정말 프리미엄 숲세권의 프리미엄이 상당히 뛰어난 곳이기도 하면서 한강까지도 상당히 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에 대한 뭐 이런 그 입지적인 그런 프리미엄 또한 받쳐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뭐 월드컵 대교에 또 개발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개발 호재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입지 자체가 점점 아파트화로 탈바꿈이 되면서 주변에 아파트 25평대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10억대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형 주택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상암동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대다수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형 주택들이 특히 다세대 같은 경우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 굉장히 또 희소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암동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의 이런 소형 주택들 좀 투자하시기에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 입지부터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자, 30대와 40대 분들이요. 마포구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하고요. 자, 그렇다면 마포구 상암동에서 유동인구 쪽도 좀 강조해 주셨는데 유동인구를 끌어올 만한 호재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명소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포만큼 이렇게 명소가 많은 지역도 상당히 서울에선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홍대 거리는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상암동 같은 경우에도 뭐 한류들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상암동 자체적으로도 방송국이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또 관광으로도 많이도 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 연남동이라든지 여기서 표현되지 않은 뭐 망리단길 등등도 굉장히 더 유명한 거리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렇게 유명한 거리들 명소들이 좀 탄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젊은 층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마포구라는 점입니다. 3040 세대가 앞으로 정말 그 투자라든지 실거주의 실질적인 수요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수요층 자체들이 어떤 지역을 관심 있게 보는지도 굉장히 좀 큰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나 이런 기본적으로 수요층 자체가 넘쳐나는 곳들은 그 주변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끌어진다는 부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대교에 또 착공 소식이 또 완공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월드컵 대교가 완공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성산대교라든지 그 옆에 위치하고 있는 양화대교 같은 경우에는 뭐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이 정체난이 교통난 자체가 상당히 또 심각하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월드컵 대교가 완공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성산대교나 바로 뭐 양화대교 라인들의 교통난의 해소들이 또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월드컵 대교가 완공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상암동에서 바로 마곡지구로 연결될 수 있는 대교가 연결된다는 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사실 그 상암동 쪽에서는 가장 큰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수색과 DMC역의 역세권의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2016년도에 서울시와 코레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발 소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색역 차량 기지 부지가 또 추가적으로 부지 추가가 됐기 때문에 또 그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가장 키 포인트는 뭐냐? 지금 상암동이라든지 마포의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증산 뉴타운이라든지 가젤 뉴타운 그리고 옆에 있는 뭐 향동이라든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뭐 덕은지구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암동 자체에 위치하고 있는 1에서부터 12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월드컵 이런 그 단지들 자체도 여기서 상주하고 있는 인구들이 거의 뭐 10만 인구가 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상주하고 있는 인구들이 갈 만한 쇼핑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런 인프라들이 이 바로 수색 역세권과 DMC 역세권 개발 안에 존재한다. 앞으로 좀 들어설 수 있다는 부분들. 부족한 쇼핑 인프라 자체가 구축이 되면서 일단 롯데몰과 롯데백화점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뭐 다소 지금 시장 상인들과의 좀 마찰로 인해서 다소 좀 시간이 좀 딜레이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개발할 수밖에 없는 개발이라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 서북부의 최대 일자리 수요 타운과 함께 맞춰서 그리고 쇼핑 인프라 시설들이 들어선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큰 대규모 호재라는 부분들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암동 아직은 좀 저평가되어 있고 다른 마포 지역에 비해서 금액대적인 부분들도 한 2, 3천 정도에서 또 많게는 한 3, 4천 정도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암동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을 때 미리 선취매를 해두시는 것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개발 소식 중에서도 역세권 개발 소식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이 마포구 지역 안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그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투룸 시세 같은 경우에는 2억 6천대, 7천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3억 원대 육박하고 있죠. 서울에서 트리플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서 3억 미만의 투룸 다세대가 있는 지역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암동은 아직까지도 그런 지역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 금액 같은 경우에 전세가 비교적 높게 조금 전세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2억 7천에서 8천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투자하셨을 경우에는 2천만 원 정도에서 뭐 많아봐야 한 3천만 원 정도. 자, 그리고 월세를 받고 싶으신 분들 대출을 좀 발생시키신다면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로 월세 2천에 9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포구 상암동에서요, 매매가 3억 원 이하대부터 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투자 금액 부분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포구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은 지역인데 이 지역에 토론 다세대 주택에 접근할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선호도와 주거 환경 자체가 상당히 좋은, 또 그리고 임차인들이 워낙 만족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금액도 너무 비싸게 좀 형성이 되어 있죠.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3평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한 17년, 18년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하지만 전세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상주하는 그런 근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형태의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를 임차로 들어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층 자체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 다세대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공급 물량이 상당히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공실 걱정이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최상위 지역, 거주와 환경 최상위 지역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교통과 기본적인 인프라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숲세권의 이런 프리미엄들, 그리고 이 이외에도 가져가시는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개발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정말 백화점 같은 수준의 여러 개의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 투자 전략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풍부한 수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포구 안에서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상암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부동산 정보체크 김대진 이사님과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지나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3개짜리 아파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시세는요, 약 8억 5천만 원에서 8억 8천만 원 정도로 예상되네요. 자, 강남권의 아파트를 두 번째로 가져가셨습니다. 자,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위치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양재역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3호선 라인 들어가 있는 라인이고요. 거기에다가 그냥 신분당선까지 지금 들어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더블 역세권 자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GTX 신호선 라인들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삶의 거주 만족도를 느끼기 위해서는 뭐 공원이라든지, 그리고 위에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상권들, 이용해 볼 수 있는 가까운 상권들이 도보권 10분 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또 편리한 지역이라는 부분들이 바로 경부고속도로 라인이 서초 IC가 양재역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죠. 뭐 차량으로 뭐 2, 3분 정도면 더 고속도로에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더 뛰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서울 교대라든지 남부터미널 등등의 또 일자리와, 그리고 기본 아이들 키우기 좋은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도곡 대치동 학원가 유명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곡 대치동의 학원가들을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으로 이런 충분한 인프라 시설들을 다 같이 이용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한 번 머물면 일단적으로 오랫동안 머물 수밖에 없는 곳 또한 마찬가지로 양재동이라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개포동 재건축 이주 수요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주 수요들 예상해 보시면은 앞으로 임대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재천 있는 부분들, 공원 있는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이외에도 다양한 일자리군들이 위치하고 있죠.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우면지구 아래쪽 라인에 양재 RNC 특구가 조성이 되면서 2017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의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또 양질 직장군들을 가지고 있는 연구 인력이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입니다. 강남 3구 라인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항상 1등을 달리고 있는 이유, 가장 첫 번째 이유기도 한 부분은 바로 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당선과 3호선 라인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 라인에 도곡역에 위치하고 있는 신분당선이라든지, 그리고 그 바로 위쪽 라인에 강남역에 위치하고 있는 2호선 라인들, 그 위쪽으로 뭐 9호선과 7호선, 그리고 뭐 앞으로도 연장선 예정이 되어 있는 뭐 신분당선의 연장선 효과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통편들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지하철 노선이 여러 노선들이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좌우측 위아래 양옆으로 이런 그 간선 도로망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 서울 내부의 이동성이 상당히 또 좋은 그런 도로망들을 두루두루 갖췄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학구는 물론이고요. 교통이 워낙 편리하다 보니까 이곳 서초구 양재동은 한 번 살면은 잘 떠나지를 않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강남권에 워낙 많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서초구 양재동에 좀 좋은 소식 어떤 게 있을지 구체적으로 만나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개발 호재 살펴볼까요? 네, 개발 지금도 입주를 하고 있고 연구단지들이 계속해서 지금 넓어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양재 RNCT 특구 요 안에 위치하고 있는 1권역부터 4권역까지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뭐 특화 공원에 조성되는 부분들 그리고 연구 공간 확보로 인해서 캠퍼스 조성하는 부분들까지도 포함한다면 1권역부터 4권역까지도 아직도 입주가 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은 이 안에 수많은 연구 인력들과 그 안에 종사하는 분들 충분히 받쳐주고 있는 탄탄한 수요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2021년도까지 계속해서 입주가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개발은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서초대로 바로 양재역이 위에 위치하고 있고 강남대로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서초대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롯데칠성부지라든지 코오롱 부지고 그리고 롯데칠성부지 바로 맞은편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진흥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 지금 서초대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만한 이런 일자리 타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 가치를 밝혀줄 수 있는 개발 호재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용적률 고도 제한을 완화해서 용적률을 1000%까지 끌어올리면서 종상향을 해서 이 안에 대규모 59층 이상의 대규모 업무타운이 들어설 수가 있는 그런 개발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초대로 같은 경우에 서초역에서부터 강남역까지 라인들이 이어지는 부분들인데요. 이 안에 대규모 상업지와 그리고 업무시설 그리고 대규모 쇼핑센터들까지도 자리한다는 부분들이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양재동의 이런 개발 소식이 바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GTX 제가 아까 입지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3호선 라인과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는 양재역이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2021년도에 착공 예정인 GTX 신호선 라인들이 바로 이 양재역에 거칠 예정이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신분당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강남역까지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신요년에서부터 신사를 거쳐서 2단계까지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라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선 자체가 마련이 된다는 부분들 바로 2022년도에 완공을 1차 노선 같은 경우 2022년도 완공이고요. 2026년도까지는 2단계까지도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신분당선의 연장선 또한 마찬가지로 양재역이 굉장히 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 자, 그리고 제가 입지 부분에서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서초 IC가 바로 양재동의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까지 이어지는 이런 그 서울의 경부고속도로 라인을 지하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개발 계획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뭐 동탄 구간에서부터 이미 시작은 했지만요. 아직 서울 구간에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남아있는 잠재적인 미래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상부에는 대규모 공원화가 예정이 될 것이고요. 지하로 구성되는 12차선 도로의 왕복 초고속도로, 초고속의 고속도로가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정말 교통체증도 말도 못하고요. 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뭐 매연이라든지 소음적인 부분들 상당히 또 삶의 질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또한 대폭으로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위에 바로 대규모 공원, 녹지축이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서울의 또 하나의 대규모 녹지축, 맨하탄이 될 수 있는 그런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 소식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개발 호재를 통해서 투자 가치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투자적인 부분도 그렇지만은요, 학군이 워낙 좋은 지역이고 또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도 지금 주목을 하실 것 같아요. 방 3개짜리 아파트가 서초구 양재동에서 지금 투자 금액 어떻게 될까요? 네, 대부분 다 한번 찾아보시면 양재동 같은 경우에 신축이 굉장히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땅도 없고요. 지어질 만한 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희소성이 상당히 또 강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금액대 또한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금액이 정말 서초구에서 가능한 금액인가요?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금액이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인데요. 8억 5천에서 8억 8천 정도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 같은 경우에는 또 아이들 키우기 좋다 보니까 임대가 상당히 또 높아요. 6억 5천 정도의 전세가가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안고 투자하셨을 경우에는 2억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내가 만약 월세를 받고 싶다. 대출금을 활용해 보신다면은 보증금 1억 5천 정도의 월세 한 150에서 160 정도 예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에서 찾기 힘든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지금 만나보고 왔고요. 미래를 생각하시고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무료 세미나에 한번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요. 10년 뒤 무섭게 변할 지역에 투자하라를 주제로 무료로 세미나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선착순으로 딱 10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니까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채워주신 김대진 이사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고요. 전화 문자 상담 방송 끝난 이후에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문의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